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최고점 터치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11,0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시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최충성 위원님,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쉽게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된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미국 시장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죠. 일단 강보합세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슈와 재료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저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 출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시효과의 흐름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 있었어요. 옵션 만기일이 어느 정도 그냥 마무리가 좀 잘 되었는데요. 오후장에 장 막판에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윗꼬리들이 좀 가는 그런 종목군들, 오후장에 좀 밀려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았는데요. 아마 오늘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반등을 이용을 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말 연휴를 주말을 앞두고 있고 17일 날 휴무죠. 그러면 연휴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관망을 하면서 일단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종목마다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관망을 하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선 지표 발표들이 좀 서서히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달에 중간치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에 대한 실적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출이 좀 감소가 됐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수출이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술은 반대로 좀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결국은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 한편으로는 지표적인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전 세계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수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왼쪽은 코스피 지수고요. 오른쪽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3월달 이 코로나 이슈가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많이 올라가 있고 거래소 시장도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5월 5일선을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코스닥은 조금 소폭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본다라면 종목마다 이제 좀 압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반등이 좀 나올 때마다 좀 현금을 일부 좀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렸었는데, 일단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섹터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수는 좀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일단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쪽과 대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중형주와 대형주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종목에 있어서 집중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하나씩 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쪽을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치고 나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마찬가지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치고 나가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한쪽 섹터는 상승을 해주는 반면에 어떤 쪽 섹터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왔다라면 네이버 같은 경우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라는 거, 2차 전지 쪽 섹터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5G 쪽 섹터도 어제 윗꼬리를 가면서 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번에 이 주도 업종, 주도 섹터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 같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상승을 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해야 될까요?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니까 일단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돌았었는데 전날 같은 경우는 업종 내에서 순환매 돌던 것들도 일단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차익 매물이 좀 추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은 좀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그런 부담 요인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분들 이제 뭐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재 쪽 섹터 이쪽으로 일단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이슈와 재료에 민감한 뭐 이슈를 품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좀 이제 쉬어가는 그런 구간, 매물 소화 구간 혹은 순환매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의 이슈와 모멘텀거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닝시일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부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좀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까지 다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분기 때의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던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2분기 때 실적 잘 나왔던 기업들이 하반기 때 혹은 내년도에도 실적이 좀 좋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어제 종목군들 좀 몇 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 종목군들 흐름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반기 쪽에 있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났는데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도 업종군들이 쉬어가는 흐름들 속에서 그런 종목군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실적 발표를 한 부분들을 보니까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측정을 좀 제대로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 종목은 좀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인선 ENT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주가가 이미 상승을 해줬죠. 장마에 대한 부분들, 폐기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쯤 슈팅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좀 흐르는,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죠. 이런 종목들은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왜 많이 올랐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휴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시장이 쉬어갈 때 숨고르기가 나올 때 되면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으면 3분기 때는 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주가는 올라간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 민감업종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동차 쪽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도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건설 쪽이라든가 화학, 철강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게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 한 이틀 정도 쉬었습니다. 쉬었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SOC 사업이라든가 주택의 보급 확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료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 숨고리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매수 전략으로 좀 보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 개선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종목도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내수 섹터들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반영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어제 크게 올랐어요. 어제 크게 올랐는데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죠. 지수가 좀 숨고리가 들어갈 때는 내수 섹터들이 좀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로텍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애플 쪽에 있어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죠. 며칠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 이 자리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상승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얼마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던 기업들, 그 기업들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시세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어디에서 팔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중에서 이슈,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라 재료나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권역에다 놓지 말고 아예 한 템포 빼고서 보는 거, 특히나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그 관중에서 삭제를 하시고요. 못 올라가 있는 그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거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다라면 정말로 손실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손절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쪽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 요번에 좀 지수보다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장에서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14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도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좀 쉬어가는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부터 증권사에서는 지금까지 대형주와 중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소외주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셀트 헬스케어와 시젠 실적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오늘 시장 변동성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 현재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빠집니다. 삼성전자 1%가 넘게 빠지네요. 58,100원대, SK하이닉스 0.5% 약보합권 83,3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LG화학은 2%가 넘게 빠집니다. 72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파란불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카카오 강보합 제외하고 역시나 모두 빠집니다. 셀트리온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우선주 7위권 0.79% 하락세 나옵니다. 현대차 17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0.59% 하락세. 그리고 카카오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가 이제 카카오보다도 밀립니다. 10위권까지 빠졌는데 2% 넘게 빠지네요. 46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빠집니다. 코스피의 하락폭이 코스닥보다 훨씬 더 큰데 0.5%가 넘게 빠집니다. 2,430선 깨고 2,420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853포인트에 거래 출발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눈에 띄는 종목 바로 시젠입니다. 8%가 넘게 빠집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까지 나왔고 오늘 시젠 40만 원대까지 보는 리포트 나왔지만 실적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좀 우상향했던 종목이니만큼 실적 확인하고 오늘 차익실현 매물들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8% 넘게 하락세 나오면서 25만 원대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는 3% 가깝게 빠집니다. 어제 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위권까지 진입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10만 원대도 깨지면서 99,5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108,300원대 현재 합병 이슈와 관련해서 어제 시장에서는 11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강보합 출발합니다. 제약도 마찬가지로 강보합 출발하고 있고 알테오젠 이제 3위권까지 진입됐네요. 0.59%의 강보합권 18만 8,8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반적으로 순조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에코프로비엠은 2%가 넘게 빠집니다. 15만 5,800원대 그리고 KMW 0.5%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7만 5,100원대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 CJ-ENM은 오늘도 가네요. 2% 가깝게 상승입니다. 일단 양재츠에 대한 이 방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에서 콘텐츠 업종들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넥신이 3.5% 이상 상승합니다. 12만 3,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12만 4천원대 눈앞에 두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펄어비스가 1% 가깝게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19만 9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연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가는 장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 증시 미증시가 약 조정을 좀 받았죠. 나스닥 약간 강보합으로 끝났고 다우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이제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불안한 모습을 한 며칠 전부터 보였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고점 부근에 강한 저항권이 있는 자리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의 이제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여기를 급등을 해서 시장이 이제 돌파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 한 8, 9거래일 정도 상승세 굉장히 강하게 정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긴 아래 꼬리를 달아준 부분이 오늘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실물 경기랑은 상관없이 지금 유동성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서의 이런 이제 그 매물대가 강한 자리, 이런 자리들은 조금 조심을 하는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형주들 그동안 강하게 상승을 해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약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조금 감안하시고요. 지금 현재 뭐 추세를 이렇게 보면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 추세 채널에 상단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지금 보시면 5일선을 쭉 타고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꺾인다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젠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총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면 코스닥 역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확보를 가급적이면 조금 비중을 밀려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임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우상향한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을 좀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좀 대응을 하시고, 전문가님들 좀 상에 계신 분들은 조언을 좀 많이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문의 주신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삼성생명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삼전 이제 지분 매각 가능성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삼성생명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단기간에 5만원에서 지금 7만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장기적인 하락 추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이번에 이제 보험업법 개정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이제 약 8%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3%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차익이 약 한 5% 정도 팔게 되면 20조 정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배당으로 이렇게 지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저항권 부분입니다. 좀 전에 지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저항 자리에 왔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단기간에 이 저항 라인을 치고 올라가기에는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가 상승 출발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 보험업법 개정이 된다 하면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업법 개정이 된다 하면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총이 큰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지금 급등이 나왔으니까 조정 나온다 하면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하시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연말을 지금 배당 지급 관련해서 기대감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생각을 하시고 조정 충분히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기적인 단타를 노리신다면 급락이 분봉상 급락이 나온 경우에는 소액 정도로 이렇게 단타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업적인 부분, 그리고 20조라는 이런 돈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조정 좀 나올 때 그럴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이제 알루코인데, 알루코가 지금 그 전기차 부품 수혜로 4,700억 정도,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 거기에서 이제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대표이사가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조회 공시가 나오면서 확정된 게 없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가까지 밀렸다가 지금 아랫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루코 같은 경우는 유통 비율이 좀 낮은 종목이 그동안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점 상한가가 이렇게 막 상한가 한 4번 정도 연속으로 나왔었습니다. 회사에서 부정은 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뭐 굉장히 짧은 단타나 단기 매수 관점으로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충분히 노리고 공략을 한다 하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직장 다니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대응이 힘드실 거예요. 이런 장중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현재 핫하고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그 회사에서 나온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 봤었을 때는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 약 2배 이상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이 종목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해 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약 한 3,200원에서 3,500원대 밴드 이 사이까지 밀려 내려온다 하면 그때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오늘 빠지고 여기서 이제 도지 형태의 음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내일 뭐 시가부터 또 올려가지고 치고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다 하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런 급등주가 있구나라고 그냥 흘려보내신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조정이 충분히 내려온다 하면 2차 전지 수주한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금액적인 부분이 좀 부풀려진 게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로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이제 사마알루미늄. 사마알루미늄을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 하면서 신고가를, 월봉을 보시면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고, 주봉도 지금 신고가고요. 일봉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테마성 약간 이슈가 붙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예고되어 있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인데 김부겸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전 의원이랑 뭐 이낙연 현 의원하고 뭐 이렇게 한 후보군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권 주자인 이낙연 총리가 좀 유리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뽑히고 난 뒤에 7, 8개월 후에 다시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김부겸 전 의원이 이제 전 장관이죠. 전 장관께서 이제 뭐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 테마 성향을 가지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부겸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지 못한다라는 가정하에는 제 생각에는 대권 주자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지금 그 전 총리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표를 뽑기 위한 그런 전당대회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당대표가 안 된다 하면 분명히 그런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러닝메이터식으로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의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권 테마로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문의를 주셨는데,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요 얼마까지 가겠다 이렇게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만약 대선 주자로 뛰게 된다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바닥권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최소 못해도 2~3배는 가는 게 이제 대선 테마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신고가 갔기 때문에 파동상 뭐 한 6,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전당대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김부겸 전 장관에게는 안 좋은 쪽으로 나와야지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단기적인 하락이 나오겠지만 분명히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의뢰해 주신 그 종목이 에이텍이에요.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한다는 거는 그 리스크 요인을 떠안고 들어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본인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시다면 그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 주식을 처음 하셨다 하면 이런 걸 하시면 안 되죠. 일단 이 종목은 에이텍은 이 본업이라기보다도 특히 이제 특정 그 정치 이재명 씨 관련주로 해서 그분이 이제 조만간 이제 대권 행보에 나선다 뭐 이런 이슈로 해서 그 밑에서 아마 세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갈 수도 있는데 이건 기존 보유자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해요.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실게요. 이 바닥권에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세력이 개입됐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단 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지금 사신다는 건 좀 무리라고 좀 판단이. 다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으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 그때 매도 시점을 보셔도 되지만, 신규 제 의견으로서는 만약에 이분이 처음 주식을 하신다 후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일단 좀 피해 주셔라. 일단 관망을 하시고 나중에 조정이 좀 더 보이고 난 후에 그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일단 관망으로 좀 유지를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펄어비스예요. 이 종목도 지금 그 매수 시그널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펄어비스는 뭐 다 아시는 그 게임주잖아요. 특히 이 회사는 최근에 그 신규 그 게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내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검은 사막, 특히 이제 2부 온라인 자체 IP를 통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실적도 괜찮게 좀 나왔어요. 근데 일단 이 종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이 차트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일단 이제 인텔과 이 회사가 인텔과 e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맞선을 잡아서 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이슈가 있긴 한데 신규 모멘텀이 내년 하반기로 좀 늦춰져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관망을 좀 하셨다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단지 박스권 내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20만 3천 원 정도에서 검정성 부근인 19만 4천 원 정도의 단기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일단은 매수 시그널은 제가 생각에는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박스권 흐름이 좀 더 많이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행보를 하고 위아래로 그 위에 저항 밑에 지지하면서 당분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단부터 일단 손절 라인을 잡고 눌렸을 때 매수 관점은 괜찮지만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상방 지지 저항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좀 참고하시고 눌렸을 때 좀 매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삼본전자예요. 이 종목을 그 매수 시그널을 물어봐 주셨어요. 이제 신규 매수 접근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 뭐 하루 엔터테인먼트 그 인수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이 어제 급등을 하고 제가 설정해 놓은 이 검정선 부분에서 이 강한 저항대거든요. 이 부분에서 강하게 저항을 막고 어제 뉴스 나오고 이렇게 대려 노출 이후에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 회사는 그래요. 차트로 접근했을 때 뭐 회사 내용 이런 걸 떠나서 단기적으로 이슈로 인해서 끌어올렸다가 이렇게 장대 음봉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맞아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상당히 좀 크다. 한 60% 이상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나와야 하겠죠. 다만 지금 신규 매수도 이런 자리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보다는 기왕이면은 양봉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하셔야지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시는 거는 약간 부담스럽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 조정이 이어질 확률이 좀 크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관심조에서 좀 배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군망 또는 다른 종목으로 관심을 좀 돌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세 종목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이제 게임주가 상승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굉장히 좀 추세를 잘 주고 있는 엔터메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2주 신고가 달성을 하면서 일단 어디까지 올라갈까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1차적인 이제 매물 구간입니다. 100원 정도가 매물 구간에 딱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는 일시적으로 뭐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상승하락 계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 자리 2,100원 정도를 잘 돌파해준다면 2,5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살펴보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적인 그런 뭐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대응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이제 연휴 그 월요일에 또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거에 따라서 좀 핑계 삼아서 같이 좀 쉬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수익은 어느 정도 챙기시고 5일선 정도까지만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일단 스페코입니다. 일단 스페코인데 일단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8,400 오늘 십자선을 딱 만들어주는데 8,400원 정도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방산주의 특성상 이제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저점에 만약에 잡지 못했으면 그만큼의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9,000원에 지금 매물 구간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자리 넘어주면 이제 한 만원, 짧게는 만원, 뭐 그 이상까지도 만원, 11,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는데 일단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짧게 좀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그냥 밥값 정도 버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마음 편하고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십자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LG 헬로비전입니다. 일단 어제 좀 깜짝 급등이 나왔고 일단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제 상승을 좀 강하게 하고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지금 자리 충분히 접근 가능하신데 뭐 양봉의 중간봉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접근이 뭐 저점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저는 이제 확실한 자리 진입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4,400원 돌파 여부를 확인 후 좀 진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완전히 좀 자리를 잡은 상황도 아니고 중기적으로 이제 하락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다가 이제서야 살짝 고개를 틀고 좀 올라갈까라고 이제 살펴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저점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 확실한 자리 좀 추세 돌파를 해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4,4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좀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뭐 4,700원, 5,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보다는 차트는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짧게 끊어서 대응을 하시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좀 쉬어가는 장이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큰 하락은 아닌데 조금씩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은 좀 나고 있어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 또 회복을 계속 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조금 천천히 상황 보시면서 여유롭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진원생명과학이라고 있습니다. 20%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수익에서 좀 만족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현 구간대 따라가시더라도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아직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보시면서 따라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으니 천천히 타이밍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맥스가 9.4%대 상승을 해요. 어제도 올랐었는데 오늘 장중에 16%대까지 좀 급등이 나왔다가 9%대 장이 좀 살짝 밀리면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 나온 기사 중에 아침 일찍부터 나왔죠. 시진핑 주석께서 11월 안으로 방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관련주들 있죠. 카지노나 화장품주들이나 여행주들이나 해서 다 조금씩 며칠 전부터 꿈틀꿈틀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미 한 차례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조금 올해 안으로는 아닐 것 같기도 했지만 가능성을 확실히 높인 게 기사로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네, 충분히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왔다 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나왔다 갑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 차트상의 라인으로 보더라도 어떤 자리냐면 자연스러운 오버 슈팅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보자면은 한 11만 3천 원 이상부터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 자리였고요. 현재 구간대에서 한 번 더 올라가다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접근이라면 10만 원 아래에서 담는 게 가장 안전하실 겁니다. 현 구간대에서는.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최소한 지키셨으면 좋겠는 게 한 10만 5천 원대에서 매수하시면 그나마 좀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만 따라가지 마시고 천천히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따라가시는 투자 전략 지금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시장이 좀 흔들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 들어갔다가는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바로 물리실 수가 있으니 가능한 한 급등주 하면 안 되고요. 바닥주에서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제가 좀 이따가 또 바닥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마음에 드신다면 매수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JCGV가 조금 많이 올라와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제가 8월 11일 날 추천을 드렸어요. 8월 11일이면은 이제 화요일 날 추천드렸죠.
화요일 날 아침에 추천드리고 요날이네요. 네, 요날입니다. 움직임 거의 없을 때 추천드리고 다음날 10%, 그 다음날 11%, 또 오늘 현재 6%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을 따지면은 만약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3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현재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2만 원이었으니까 주가 흐름 자체도 괜찮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CJCGV 제가 요즘에 조금 밀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자면 좀 외부 활동 증가에 따른 부분과 중국과의 하나인형 시너지 맞자지는 포인트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CGV 같은 경우는 반도의 흥행이 원체 잘 나왔기 때문에, 영화 반도요. 그래서 주가가 잘 갈 수 있겠다. 또 하나 6월과 7월에 베트남과 중국에서의 극장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개봉관 열었기 때문에 또 아무런 또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오늘 제가 이따가 드릴 종목도 꽤나 재밌으실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방탄소년단이 다음 주에 컴백을 하는데 아마 좀 많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좀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도 있고, 또 하나 코로나19 진단, 신속 진단 키트까지 지금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반기 매출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이따가 들어보시고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CJCGV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을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저는 바닥주를 사서 급등주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급등을 한원 이후에 정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관점은 저희는 이거는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지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십시오. 새롭게 매수한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좋지 않겠나? 다른 종목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김선윤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보입니다. JMTC 7%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SK렌터카 그리고 CJCGV 1% 이상이 상승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도 급등 중인 종목입니다. 총 누적 수익률이 4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사서 수익을 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언제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 8월 21일 날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좀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VT-GMP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VT 코스메틱과 GMP라는 회사가 좀 이제 합병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과 뭐 화장품 시너지가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 회사는 진짜 재밌는 게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또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아실 거예요. 상장사의 큐브 엔터라고 있죠. 네. 이 회사의 엄마 회사가 이제 VT-GMP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에 요즘에 그 새로 신규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정말 아주 그 트와이스만큼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인 그룹인데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로 인한 또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한한년 해제 이슈 맞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엔터를 겸비하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을 겸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 아이원 바이오라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매출 확대 포인트가 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외인과 기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고, 매수가는 9,000원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급하게 좀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9,100원, 9,000원 아래 정도에서
사시면 가장 좋은데 한 9,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고, 손절가는 짧게 8,800원 말씀드릴 테니 9,100원 정도까지 사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보시고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지환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에는 두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19%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지환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좀 좋아졌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중전기 사업본부로 출발해서 분사를 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전기전자기기 에너지 솔루션 업체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가장 탑핑 종목으로 좀 나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코로나19 이후에 급락을 좀 겪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중에 이제 악재가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변압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큰 관세에 관련된 부분에서 관세 폭탄을 맞았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보시면은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특히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엘레베마주의 변압기 생산 공장 증설을 작년 11월에 완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미국에서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관세 문제와 관련된 트러블 없이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악재보다는 차후에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1차 상승 이후에 조정권을 좀 거치고 있는 이런 종목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오늘 가격이 지금 12,300원 전에 형성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 그냥 부담 없이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때 지지선은 손절 라인은 11,000원 아래, 이렇게 좀 두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짧게는 14,800원, 중기로는 한 17,000원까지 보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 오늘 종목은 현대일렉트릭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재 위원님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잘 나올 기업 분석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100분께 만나볼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이주연 위원님의 장중 공개 방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면서 장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